네, 반갑습니다. 한국창업준비협회 회장 김소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창업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는 한국창업준비협회입니다. 오늘도 모임의 기술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서를 항상 강조하는데요. 창업을 하는데도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의 실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회사에서 일했던 것, 그것만 가지고 나오는 것도 좋고, 만약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다른 형태의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창업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모임의 기술에서 참가자를 행동으로 이끄는 모임과 세미나 콘텐츠 작성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작성 요령이란 이 책에서는 정보형 세미나와 정보 제공형 세미나와 행동 유발형 세미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세미나는 정보를 제공했고 정보를 소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보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고객이 하고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족을 하는 구매, 결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세미나, 모임의 기술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객 획득형 세미나를 진행할 때 충격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격을 준다. 충격을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고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참가자가 행동에 옮기도록 하려면 그들이 스스로 바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즉, 현상을 벗어나야 한다거나 지금 바로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도록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되어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내가 10,000원짜리든 소액이든 고액이든 무언가를 결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도 뭔가를 사고 또 살까 말까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자, 그 고민할 때 어땠습니까? 샀습니까? 아니면 살까 말까 생각만 했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우리가 구매한 무언가, 그것을 사기 전 그리고 사려고 결정할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그 판매하는 사람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이득을 우리에게 제시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이 고객 획득형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타겟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강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제공하려는 것은 이 고객들에게 유익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겠죠. 하지만 고객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고객은 그 강사가 제공하는 혹은 강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것이고 정말 될지 안 될지 어떤 의구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참가자들의 고정관념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보여줘서 놀라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예시를 들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80% 정도의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사망 시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한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3억 원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럼 이번에는 그렇다면 사망했을 때 실제로 받는 보험금 액수는 평균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당연히 참가자들은 3억 정도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실제 평균 수령액은 1,800만 원 정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가자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놀란다. 이것이 바로 충격이다. 그렇죠. 고객과 세미나와 강연을 할 때 고객에게 하는 말 자체가 고객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든지 예상을 뛰어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아, 정말? 정말 그런 거야? 아,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에서는 이제 강연 모임의 테마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모임과 세미나의 테마다. 테마 설정은 고객 모집 성패와 참가자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테마를 정하는 비결은 본업 한 가운데를 테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에서 약간 벗어난 주제로 테마를 선정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회사라면 본업은 홈페이지 작성법이고, 인터넷으로 상품 판매를 성공하는 방법이나 검색엔진 최적화 대책으로 상위에 표시되게 하는 방법과 같이 같은 테마가 본업 주변 분야에 해당된다. 그리고 장의업일 경우에 본업은 장의업자 선정하는 방법이고,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기 위한 3가지 비결이라든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즐거운 식사법 같은 것이 본업의 주변 분야가 된다. 본업 주변 분야를 테마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홈페이지 제작회사가 홈페이지 작성법을 테마로 모임이나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참가자는 세미나 자체를 판매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쵸? 강의를 할 때 그 강의하는 내용이 정말 아예 직결된 거라면 사람들은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판매하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수적인 것을 알려주는,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모임과 세미나를 진행한다면 조금은 덜 부담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강연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의업자라고 하면은 장의업자 선정하는 방법을 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병원 잘 선정하는 방법, 현명한 이용 방법, 생명보험을 좀 더 잘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상속 문제를 다투지 않기 위한 3가지 비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즐거운 식사법, 이런 식으로 장의업과 연관이 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업종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별 상담으로 끌어들이는 고리를 걸어라. 그리고 계약할 때 장애 요소는 사전에 제거한다. 쭉 나오면 고객의 마음에 있는 4가지 질문에 대답한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고객의 마음에 있는 4가지 질문. 일단 우리의 타겟이 될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의 세미나에 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팔려고 합니까?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것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도대체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객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고, 이 마음속 질문을 강의 속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해결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당신은 무엇을 팔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상품의 특징이나 이점이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강의 안에 상품의 특징이나 이점이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피드백 해줘야 될 것이고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이유를 우리가 그 세미나 안에 담아줘야겠죠. 그것은 얼마입니까? 보통 얼마인가 라고 하면 그 답변의 말을 이제 해주게 되겠죠. 가격의 답변의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일단 비싸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뛰어넘는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이외에 다른 판단 기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라고 하면은 그 신뢰 관계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언론이랄지 책이랄지 이런저런 성과 사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고 사람들을 만족시켜 왔어 라고 하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로서의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네요. 노하우는 아낌없이 내놓아라. 모임이나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무 장황하게 말을 하는 경우에 좀 흥미를 잃거나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는 체계적인 노하우로 압축해서 아낌없이 공개하는 편이 참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불안감을 갖습니다. 노하우 전부 공개하면은 참가자들이 개별 상담, 그리고 나와의 그런 만남, 나의 상품을 안 사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하우를 제대로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신뢰를 하게 되고 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판매하는 그것도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참가자가 당신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고객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강사에게 상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임이나 세미나 도중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내용을 더 알고 싶어. 이런 내용을 더 알면 좋지 않을까? 한번 들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맞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시면 나에게 맞는 타겟들은 더 효과적으로 구매와 혹은 개별 상담과 관련된 니즈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은 점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다뤄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만 읽어서 실행을 하기에는 좀 더 실천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긴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잘 다루어주고 있고 또 실력 있는 분, 저자의 이름이 엔도 아키라라는 세미나 전략회의 대표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도 보통은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도 하고는 있지만 영상 자체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내가 다 읽진 않지만 책을 내가 직접 읽진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활자의 컨텐츠를 소비하시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 맞는 창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당장은 빠르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워가고 하나씩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실천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성공을 하는 창업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고 그렇게 창업을 해가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창업에 힘을 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